국내 경기는 왜 이렇게 불황인가? 그죠? 그 원인을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왜 이렇게 극심한 침체가 있는가? 왜 내 형편이 안 좋아지는가? 그죠? 내 월급은 안 올라가는가? 자, 요즘 요번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 보시면은 이게 2024년 수출 뭐랄까요? 순위. 그죠? 총액으로 보면 수출 순위예요. 22년도에 한국이 6위였고요. 예, 일본이 5위야. 그죠? 일본이랑 우리랑 그렇게 한 800억 차이? 그죠? 그렇게 크지 않아요. 물론 이제 해외 것까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모르지만 해외에서 또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잡히면 좀 차이가 나겠죠. 거기 포함은 안 된 것 같아, 이게. 그러다가 23년도에 일본이 5위고 우리가 8위 벌어졌어요, 오히려. 23년도에는. 수출의 차이는 뭐 크게 벌어지진 않는데 중간에 이제 이탈리아, 프랑스가 올라온 거죠. 그러다가 2024년 1월부터 10일까지인데 우리가 6위고 일본이 5위예요. 근데 일본이 수출이 확 줄었어요. 5,830억. 우리는 5,661억. 근데 이게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일본을 제꼈다라는 거야. 그죠? 이런 순위상으로는 제꼈다라는 게 이제 11월 달께 나왔으니까 이제 근데 이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게 국외를 포함하면 우리가 일본을 제끼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뭐 이제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죠?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세계 10대 수출국 중에 6위다. 그죠? 우리나라는 선진국이에요. 그죠? 선진국이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야. 자, 이 정치가 개판이라고 그렇고, 그죠? 요즘 전국이 혼란해서 그렇지, 우리 기업인들은 세계 6위의 어떤 성적을 내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 한 집에 차가 2대, 3대는 기본이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요즘 대학생들도 차 몰고 다니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중고차 하나 사가지고,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어쨌든 우리 선진국이라는 거야. 자, 올해 한국의 경우, 전체 수출의 55%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게, 미국, 중국, 아시아 수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자, 그런데, 항상 의문을 가져야 돼. 왜 수출은 잘 되는데, 국내 경기는 개판인가? 그죠? 이제 그 답을 찾으러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그 답을 찾아야 돼요. 자, 그걸 찾지 못하면은 현재 상황을 이해 못해. 예? 현재 상황을 이해 못해. 자, 일단 이 외국의 IT 경기 회복, 그죠? 우리나라의 수출에 잠깐 볼까요? 우리나라 수출에요. 상당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반도체예요. 그죠? 반도체. 여기 보세요. 메모리 반도체,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있잖아요. 자,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반도체. 전체 수출에서. 자, 그 다음에 자동차. 그죠? 자, 보세요. 우리나라 수출에 1위부터 10위까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아까 이제 통계에서 뺀 건데, 이 전자칩 적혈이 반도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 그죠? 자, 이런 데서 수출이 잘 된 거예요. 자, 우리가 AI 반도체. 그죠? 자, 그거 많이 팔았잖아요. 그죠? 공급이 딸릴 정도로. 그죠? 우리가 많이 팔았어요. 하이닉스를 통해서. 자, 그래서 잘 됐고, 현대자동차 잘 팔고, 그죠? 근데 이 석유화학은 요즘 이제 좀 죽쓰고 있고, 자동차 부품도 우리나라는 세계 상위권이고, 디스플레이도 잘 팔았고, 선박은 요즘 좋잖아요. 그죠? 축전지도 나름대로는 선방을 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건 잘 팔리잖아요. 그죠? 축전지도.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수출을 주도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다가 우리가 작년에 이제 히트친 게 화장품이죠. K 화장품, 그죠? K 화장품. 뭐라고 그러죠? K-팝 때문에 이제 같이 뜬 거죠. 그죠? 그 화장품도 많이 팔았고, 그러면서 일본과의 수출의 격차를 좁히는데 기여했다라는 거죠. 좁히는데 많이 좁힌 거죠. 그죠? 좁힌 거예요. 자, 근데 일본이 왜 수출이 줄어든다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 일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것뿐이지 일본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일본이 이 수출이 줄은 걸 보니까 석유화학 제품, 그죠? 일본도 이제 석유화학이 옛날부터 구조조정을 했지만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큰 폭의 감소가 있다라는 거야. 한 16.9%. 자, 내연기관. 이 내연기관이 뭔가요? 자동차인가요? 어쨌든 내연기관이 줄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소재인 산화금속산염 22%. 여기도 2차 전지가 고전하고 있는 거야. 그죠? 중국의 저가 제품. 요즘에 경제의 핵심 키워드는요, 중국과 경쟁하면 깨진다예요. 중국가. 왜냐면 걔네들은 워낙 저가로 때리니까. 그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이 줄었고, 일본의 수출이 줄었고, 수출 금액이 1조 엔 이상인 불도저, 건설기계, 평판 아벤지 제품, 철강이죠? 자, 이런 것도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얘네들도 철강이 감소하고, 건설기계도 감소하고, 건설기계도 중국에 수출하는 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우리도 문제네.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죠? 우리의 문제. 석유화학, 내연기관, 2차 전지, 건설기계, 철강. 자, 우리도 이제 내년부터 큰 감소가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내년에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부 총리, 그죠? 그다음에 우리 이 무역 통상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도 없고, 그죠? 국무총리도 없고, 경제부 총리가 국가 수반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나라가 돌아가겠냐고, 그죠? 큰일인 거야 지금. 풍전등화, 누란 위기, 이런 상황인데 지금 대책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큰일인 거죠. 자, 일본의 이런 수출 감소는 이제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반면에 일본은 주력인 자동차, 조선의 중간재, 일본이 중간재 산업이 발달되어 있죠. 자, 중국과 한국의 도전으로 고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고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우리 현대자동차가 엄청 잘 팔리잖아요. 그죠? 이제 성능도 좋고 싸고 그러니까 일본 차 시장을 우리가 잠식을 많이 한 거죠. 그죠?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수출은 감소하지만 워낙 이 메이드 인 재팬 제품에 그 생산 기지가 해외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내 경기가 완전 불황이다. 자, 그 불황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소비 심리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할까 말까. 자, 계엄령 사건 때문에 소비 심리는 완전히 이제 바닥이죠, 바닥. 급락을 했어요. 12월 달 소비자 심리 지수가 88, 그죠? 완전히 바닥이에요. 전달보다 12.3% 줄었다. 자, 요즘 모임을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리고 돈을 쓸 수가 없죠. 환율이 폭등하니까. 자, 그런데다가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미리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씀씀이를 줄여야 된다. 그죠? 외식할 것도 외식 안 하고 집에서 대충 해 먹고, 그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2020년 3월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다. 그죠? 최저치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응답자들은 여행도 안 가고, 그죠? 의료비도 안 쓰고, 영화도 안 보고, 그죠? 집에서 넷플릭스만 보고 있겠다. 외식도 안 하고, 그죠?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이 소비가 줄었냐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 한 프랜차이즈 제가 좀 점주는 이제 이번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를 많이 먹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400에서 500개 정도 보통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300개만 주문했다는 거야. 그죠? 안 팔릴 것 같아서. 자, 이렇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왜 수출은 잘 되고, 그죠? 괜찮은데 이게 내수가 안 돌아갈까요? 그죠?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첫째는 물가가 폭등하니까, 그죠? 월급은 조금 올랐는데 물가가 폭등하는 거야. 물가가 뭐 때문에 폭등했어요?
환율 때문에 폭등하는 거야. 환율 때문에. 모든 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수입의 많은 부분이 원유와 가스예요. 1, 2위가. 원유와 가스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모든 공산품이 다 올라가는 거야. 다 물류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산비가 들어가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안 하는 거고. 자, 두 번째로는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빚이 너무 많아. 빚이 너무 많다. 그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우리가 빚이 없었어요. 뭐 그때 집 사는데 뭐 빚을 많이 내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낼 수도 없었고, 그죠? 근데 지금은 우리가 수입이 100이면은 한 30에서 40은 이자로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때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2008년보다도 더 어려운 거야. 그죠? 너무 많은 빚을 졌고, 그죠? 가게 1인당 부채가 9,500만 원. 두 사람이면 2억, 세 사람이면 3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야. 한 가구에 세 사람이면 3억의 부채를 깔고 있는 거야. 그럼 내 수익의 100만 원, 원리금까지 하면 120만 원, 13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되는 거야. 그죠? 거기다 물가 폭등했죠. 그러니까 물가도 한 2배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쓸 돈이 없지. 그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이제 기득권들, 그죠? 이 우리 사회 기득권들은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폭등했잖아. 그죠?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이 폭등했잖아. 그죠? 가지고 있는 금들이 폭등했잖아. 어떻게 됐어요? 더 좋아졌지, 그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양극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부동산도요, 이제 가격이 이중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 좋은 부동산들 있잖아요. 완전 우리나라가 상류층들이 좋아하는 부동산들, 뭐 한남동, 압구정동, 그런 가격들은 이제 그런 가격대로 가는 거야.